일단 계란 노른자 염장을 해놓고 내일 음식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소금하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3개 정도 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염장을 한번 해볼게요. 알끈까지 제거해서 염장을 하겠습니다. 삼투가 잘 되고 계란 노른자 수분이 다 뺏겨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소금을 묻을 거예요. 뭐 글라브락스 하듯이 뭐 설탕을 섞는 레시피도 있는 것 같은데 단맛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삼투압은 이대로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이게 소금 위에 덮인 게 충분할지 모르겠네. 이게 그 수분 빼앗고 소금이 어느 정도는 또 젖을 거여서 충분히 안 하면 아마 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냉장고에서 보관을 할 생각이어서, 그래서 내일 이게 완벽하게 큐어링이 될지, 그래서 약간 꾸덕한 느낌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만들어 놨던 계란 노른자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느 정도로 됐는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긴 했는데 조금 좀 말랑말랑한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렸다가 갈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약간 소금으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얼릴게요. 염장이 돼 있어서 소금이 많으니까 가볍게 털어서 물로 살짝만 헹굴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가 준비가 됐고요. 요거는 지금 어제 제가 8시쯤 했으니까 지금 한 24시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더 꾸덕하고 딱딱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도 이거보다 더 괜찮게 될까 싶기는 조금 해서 그것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겉에 있는 수분기 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얼린 다음에 나중에 토핑으로 올릴 때는 갈아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로 쓰려고 했던 감자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얘를 일단 피클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해시브라운에 쓸 감자 채를 만들 건데, 해시브라운을 만들려면 여튼간에 기름에 좀 지져야 되는 거여서 물기를 좀 안에 감자 전분을 채 썰어서 좀 빼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피클을 만들어 놓고 감자채를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받아서 감자 피클에 쓸 감자 먼저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피클물을 만들 건데, 피클물은 그냥 뭐 새콤달콤하게 만든다? 그냥 그런 거보다 약간 그냥 산미만 준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식초가 집에 찾아보니까 사과 식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밸런스 체크만 하면 되니까 사과 식초를 그냥 반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도는 그냥 먹어봐서 그냥 약간 막 이렇게 신맛을 막 강조해가지고 낼 게 아니라, 그래서 이대로 한번 체크해볼게요. 약간 쓴맛이 살짝 나서 설탕이랑 그리고 소금 간을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흰설탕, 황설탕 상관없긴 한데 집에 황설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탕까지
이렇게 해서 피클링을 할 때 여튼간에 온도가 낮게 돼야지 그래도 살짝 데쳐낸 감자의 데미지가 더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살짝 전분만 제거할 그걸 목적으로 감자를 데쳐주고 그 다음에 피클물에다 바로 담가 놓을 거예요. 오늘은 이 수미 감자로 약간 아래는 해시 브라운을 깔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흔히 잘 쓰는 감자 샐러드 같이 으깬 감자를 중간에 스토핑으로 채우고 위에 다시 해시 브라운 그 다음에 계란 삶아놓은 거 그거를 중간에 레이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자 피클, 계란,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염장했던 걸로 그레이터로 갈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조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샐러드가 생각처럼 나올지 그걸로 체크를 한번 해서 그리고 감자는 어떻게 썰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층층이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반달 모양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얇아져 버리면 식감이 좀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리고 감자 상태가 보면 감자가 저장을 좀 오래 해놓으면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지금 또 아예 단단한 상태는 아니어서 그것도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두께는 한 1mm에서 한 1.5mm에서 2mm 정도 이 정도로만 만들게요. 그래도 이게 피클로스 역할을 하려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한 반 개 정도만 한번 피클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 해본 거여서. 근데 감자가 너무 얇으면 전분은 잘 익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심지가 익게 익히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두께감을 주려고 하는데 두께감이 또 너무 있어버리면 또 안에가 전분이 완벽하게 안 익어서 좀 서걱거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그게 좀 걱정이는데 그래서 잘 익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이 팔팔팔 끓고 있어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팔팔 끓는 물에 감자를 살짝만 데쳐서 꺼내도록 할게요. 빠르게 익히고 빠르게 건져서 빠르게 식히는 게 포인트니까 채랑 믹싱볼 준비해줬고요. 물이 충분히 끓으니까 감자 넣습니다. 낱장씩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한 흩어서 겉에 감자가 살짝 익고 투명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건지도록 할게요. 사실 감자 넣고 물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거든요. 딱 이 상태 정도까지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열로 또 더 익게 되니까. 그래서 감자만 이렇게 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라보면 뜨거.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원하는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피클 만들어 놓은 거에 담가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보시면 어차피 양을 많이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만들었던 피클물 여기에 다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피클링이 될 수 있게 다시 냉장고로 들어갈게요. 필라로 다 까주시고 이거는 바닥이나 위에 덮개로 쓸 해시 브라운용은 아니고요. 안에 감자 샐러드처럼 스토핑을 만들 생각인데
이게 아무래도 수미 감자여가지고 전분 함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차라리 감자를 완전히 푹 바스라지게 익혀서 전분을 완전히 빼내서 메시포테이토처럼 포스포스한 느낌을 주기보다 우리나라 감자떡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찰지고 쫀득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져서 준비가 됐고,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 체에 내릴 건데, 체에 내릴 때 이렇게 스크래퍼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치대다 보면 전분이 호화가 좀 더 많이 돼서 글루텐이 좀 더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자떡처럼 찐득찐득해져요. 그래서 되려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을 줘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식감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자는 아무래도 저희가 빨리 삶아내서 음식을 빨리 진행하는 게 목표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썰어서 삶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작게 썰어가지고 익히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감자 전분이 더 많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바스라질 경우에 그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율, 감자의 양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크면 익히는 건 어려운 대신에 수율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감자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삶아 볼 거예요. 자, 이건 굳이 팔팔 끓는 물에서 굳이 안 삶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익히셔도 감자를 다 익혀내는 게 목적이라서 굳이 뭐 팔팔 끓여서 익힌다. 그거보다도 안에 심지까지 완벽하게 익혀낸다. 근데 이제 너무 덜 익으면 저기 체에서 이렇게 씹어하는 거 내리는 게 체에서 내리는 게 조금 너무 힘들어질 거고 너무 많이 익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찐득찐득한 식감은 좀 안 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자가 이렇게 삶기는데 지금 이렇게 뿌옇게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겉에가 조금 이렇게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해진 게 보이거든요. 이러면 아마도 감자가 충분히 익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더 제가 메시 포테이토 같은 거 할 때 감자를 꺼내는 타이밍을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처럼 바스라지면 빼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전분을 좀 살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지고 나서 양의 주걱으로 그냥 꾹꾹 내려줄게요. 안에가 심지가 살짝 있거든요. 느낌이 내릴 때 이게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걱거리면서 좀 걸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게 특히 뜨거울 때 안 내리면 이게 나중에 자기들끼리 떡이 져가지고 내리기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 내려갔어요. 그쵸? 감자는 간을 할 때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실 그 삶는 과정에서 그 물에다가 간을 다 해놓고 내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감자 사이사이에 소금이 됐건 설탕이 됐건 간들이 다 배서 이렇게 따로 겉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특히 메시포테이토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에 버터를 집어넣고 생크림을 집어넣고 이래서 뭐 치즈를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렇게 믹싱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먹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하나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감자는 감자대로 그리고 소금은 소금대로 설탕은 설탕대로 이렇게 좀 따로 도는 느낌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이제 설탕하고 마요네즈만 넣어서 완성을 할 건데 마요네즈는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지면 조금 너무 질척해질 수 있어서 양은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탕을 살짝 뿌려서 단맛만 살짝 나게. 근데 여기 기호에 따라서 허브 같은 거를 재민이가 얘기했듯이 차이브 같은 거를 조그맣게 찹해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지? 샐러리 같은 걸 넣어도 맛있을 거예요. 약간 찹하듯이
그렇게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도 꽤 맛있게 나올 것 같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모양을 잡아서 나중에 접시에 담아낼 건데, 다이소에서 집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요. 좀 편하게 잘 늘어나는 거나 그런 거 사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모양 잡을 때 지금 오늘 제가 음식 담을 접시를 지금 요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담아낼 건데, 거기에 담아낼 모양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걸로 떨어져 버렸어. 틀 조금 더 보강을 해줄게요. 랩을 한번 더 해주고, 얘를 눌러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이 사이즈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애초에 딱 이 사이즈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어차피 가운데 샌드 형식으로 들어갈 거라서 겉에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안 흐트러지게 그냥 이대로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자를 채 썰어서 물에 담가 놓을 볼 하나 놔둘 거고, 그 다음에 감자채를 한번 썰어볼게요. 해시 브라운을 만든다, 그냥 감자전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겉에가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전분을 최대한 빼서 바삭바삭하게 나오기 전에 타는 거를 좀 막아야겠죠. 음식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요. 얘는 아무래도 얇게 최대한 채 썰어서, 이게 채가 아니라 강판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무채 만드는 강판 같은 걸로 하면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강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를 썰어서 할 생각입니다. 두께가 막 어차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계속 튀겨내면 두께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내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강판으로 하면 정말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아예 감자전처럼 만들어 버릴까도 생각을 좀 했는데, 어찌저찌 됐던 간에 물에 담가서 감자 전분을 좀 빼고, 감자 전분을 좀 뺄 때 소금 간도 조금 할 생각이에요. 삼투압도 진행이 되면 안에 있는 수분도 좀 더 잘 빠지게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물기를 제거할 때, 그러면은 튀김만 하는 게 어차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바삭바삭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자 양이 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두 개, 이렇게. 감자가 물이 벌써 끓여졌죠? 그러면, 감자가 벌써 전분이 아무래도 단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감자 전분이 뽑혀나오는 속도도 엄청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다 놔둘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얘가 수분 먹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 사이사이에 수분이 조직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땡땡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모양 잡아서 튀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소금도 조금 해서 안에 있는 수분도 더 많이 빼고 좀 이렇게 잘 휘어지게 그런 상태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소금도 들어가고 물에 담가놨던 거라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건져서 물기를 한번 꼭 짜줄 거예요. 자, 이제 체에다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한번 짜줄게요. 이대로 채를 썬 거를 조금 건조시켜주면 좋은데 지금은 좀 급하게 할 거니까 키친타올에다가 그냥 물기를 좀 빼도록 할게요. 그럼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져내기만 하면 돼요. 오일 두르시고 이제 지지면 되는데, 온도가 주의할 점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탈 수 있으니까 얘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지지도록 할게요. 기름은 조금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감자가 기름도 많이 먹고 우리가 겉에 이게 해시브라운도 높이가 조금 나와야 되니까 그 위아래로 크리스피하게 안에까지도 어느 정도 다 익히게 만들려면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슬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칙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겉에는 이렇게 아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모양을 다시 잡아주긴 할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조금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래야 뒤집을 때도 편하고, 기름이 얘네가 떨어져 나와서 타게 되면 기름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 올라오거든요, 기름이. 딱 요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수분이 기화돼서 날아가는 요 상태로 노릇노릇하게 위아래가 다 구워지고 이 기포가 안 나올 정도까지 계속 튀겨줄 겁니다. 그래야 바삭바삭하게 나오니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나왔고요. 이제 이걸 한 장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해시브라운도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브라운도 꺼주시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얘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죠. 만들어진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만드는 도중에 술안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술안을 만들 때는 물을 끓이는데, 물은 너무 팔팔 끓는 물에다 하면은 계란이 당겨졌을 때 계란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온도를 낮춰주시고 이렇게 김만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좋아요. 물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란이 들어갔을 때 온도를 회복해주는 속도가 빨라서 술안을 할 때는 물량이 아무래도 많은 게 좀 더 유리해요. 팔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김만 모락모락 나는 상태에서 계란 들어갔을 때 지금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술안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식초를 넣는다거나 소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스를 이렇게 휘 저어가지고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래저래 많이 해봤는데 그냥 소금도 안 해도 되고요, 식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계란만 신선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계란만 신선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모양을 지가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계란을 조금 익혀줘서 겉의 형태랑 계란 노른자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정도만 잡아주면 되니까 온도를 살짝만 올려서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날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되고요. 수간도 이렇게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삶아서 얘기했듯이 감자 피클 쌓기 전에 피클에서 물이 조금 아래로 스며들 수 있으면 해시브라운 자체가 좀 젖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계란 소보루처럼 삶은 계란 이렇게 눌러서 소보루처럼 위에다가 층을 하나 만들어 줄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근데 애초에 홀랜다이즈나 소스 같은 걸 안 만들 생각이었는데 지금 재료들 중간중간 조금씩 먹어보니까 소스가 올라가도 크게 밸런스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홀랜다이즈 소스도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터를 그냥 분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써서 잘 저어서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집에 찾아보니까 위스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분만 조금 해줄 거고요. 식초를 조금만 할게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버터랑 계란 노른자랑 얹혀서 이런 식으로 소스화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뭐 만약에 내가 주스나 뭐 레몬 주스가 됐건 라임 주스가 됐건 오렌지 주스가 됐건 뭐 파인애플 주스가 됐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농도를 너무 묽지만 않게 만들면 음 그런 대로 되게 과일 향 나는 그런 드레싱도 소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계란에다가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을 삶을 거고요.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삭아삭한 감자 피클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아무래도 큰 게 위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시브라운 그나마 좀 작은 게 아래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놨던 감자 샐러드 이게 레이어로 중간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시브라운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계란은 위에 소보루처럼 노른자도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감자 피클 이렇게 그 다음에 수란을 얹어주고 접시 옮겨 담아서 이렇게 소스를 부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재미나이가 말한 것처럼 위에 이렇게 파슬리라던가 뭔가 토핑, 허브 같은 걸 올라가면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완성된 음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계란 수란도 보시면 이렇게 계란 수란도 반숙으로 너무 맛있게 잘 됐고요. 보시면 단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엄청 바삭바삭하게 해시브라운이랑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엄청 바삭바삭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소스도 어, 사과 식초랑 그 다음에 간을 좀 해놨더니 그런대로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밸런스가 괜찮네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더 수정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음! 계란 노른자를 안 했습니다. 그 염장한 계란 노른자 만들었던 건데 이게 좀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레이터로 잘 안 갈릴 것 같아서 일단 얼려봤거든요. 이게 그레이터로 갈릴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갈아져서 나오는 형태 보면 약간 어란처럼 젤리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를 잘 해주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먹으면서도 계속 염도가 좀 이상한데? 조금 심심한데? 이런 포인트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뭔가 빠졌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걸 또 빼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한번 얹어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큐어링 에그요크 같은 거, 그 계란 노른자 같은 거는 제가 사실 그 다른 셰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거를 좀 봤었어가지고 눈팅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맛도 좀 궁금하고 아무튼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도 올라갔어요. 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짭조름해가지고 감칠맛도 있고 약간 그 계란 노른자 약간 버터 같은 녹진한 찐득한 그런 맛이 있어요. 오, 되게 괜찮네 이거. 큐어링 계란 노른자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치즈처럼 쓸 수 있도록.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거를 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래저래 더 한번 신경을 써서 메뉴를 더 보완을 하면 더 맛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피클링도 조금 더 했었어야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산뜻한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다 뭐 레몬 제스트를 넣던 오렌지 제스트를 넣던 혹은 허브? 약간 상큼한 허브류들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넣어도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괜찮네요. 음. 근데 이렇게 음식을 이게 지금 약간 엄청 포만감 들 정도로 사이즈를 되게 제가 크게 잡았거든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확실히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느끼하다는 게 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다 먹으니까. 처음 한 입은 밸런스가 되게 좋네. 바삭바삭하고 달달하고 중간중간 상큼했다가 또 진하게 들어오는 계란 맛이라던가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했는데 확실히 먹으면 먹을수록 아 이거 좀 느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약간 피클 부분이나 조금 더 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중간에 감자 샐러드 같은 데도 조금 중간에 더 장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야채를 약간 더 식감 있게 아삭아삭하게 프레쉬하게 중간중간 오독오독 씹힐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도 더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것만 조금 보완을 하면 이런 대로 메뉴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매장에 쓴다고 고민을 해보면 해시브라운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미리 해놓고 냉동을 시켜놨다가 서비스 할 때만 프라잉을 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홀랜다이즈가 주는 그 소스에서 나오는 버터 향도 되게 괜찮게 들어오는데 다만 홀랜다이즈 만들 때 제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레몬 주스나 라임 주스가 더 들어가서 소스에서도 약간 산미가 조금 더 느껴지게 너무 느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장치적인 보완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봅시다. 잘 먹었습니다.